자,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는요, 그냥 한 소년이 어떻게 성공했나,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문화, 한 시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기록이에요. 보통 우리가 영웅하면 신화에 나오는 인물이나 위대한 장군 같은 사람들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이 디지털 시대가 오면서 영웅의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맞아요. 마우스와 키보드라는 새로운 무기, 그리고 모니터라는 새로운 전장. 바로 거기서 전 세계 수억 명의 가슴을 뛰게 만든 사람이 나타났죠. 우리는 그를 페이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 한국의 팬들은요, 정말 존경과 경외심을 가득 담아서 그의 본명에 대상혁이라는 특별한 칭호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상혁 선수가 우승 트로피를 몇 개나 들었는지, 승률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런 숫자를 나열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는 그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또 상상도 못할 연봉 뒤에 가려져 있던 진짜 인간 이상혁의 모습, 그의 고독과 번뇌, 그리고 그가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게 대체 무엇이었는지 그 속을 한번 깊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2013년 정말 혜성처럼 나타났던 그 순간부터 살아있는 전설이 된 오늘까지 그 엄청난 이야기 속으로 지금부터 들어가 보시죠. 이야기의 시작은 한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 강서구의 아주 조용하고 평범한 주택가, 1996년 5월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소년 상혁의 어린 시절이 그렇게 따뜻하기만 했던 건 아니에요.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고 또 부모님의 이혼이라는 아픔도 겪어야 했죠. 어린 나이에 일찍 어른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할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남동생, 이들과 함께 살던 그 집이 소년에게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어릴 적 상혁은요, 유난히 말이 없고 내성적인 아이였다고 해요. 다른 친구들이 밖에서 막 시끌벅적하게 뛰어놀 때 상혁은 방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아서 퍼즐을 맞추거나 큐브 돌리는 걸 훨씬 더 좋아했죠. 뭔가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논리적으로 하나씩 탁탁 풀어내는 그 과정 자체를 즐겼던 거예요. 어쩌면 이때부터 벌써 그의 머릿속에서는 남들과는 좀 다른 사고 회로가 만들어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고등학생이 됐는데 상혁의 한 달 용돈이 5만 원이었대요. 여러분, 요즘 5만 원이면 그렇죠? 친구들이 수업 끝나면 야 PC방 가자 하고 막 우르르 달려나갈 때 상혁은 그 무리에 쉽게 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그 PC방비 몇천 원에 컵라면 하나 사 먹는 돈이 현실적으로 부담이었던 거죠. 친구들이 상혁아 같이 가자 하고 불러도 그냥 멋쩍게 웃으면서 집으로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돌아온 집, 그 한 구석에 있는 낡은 컴퓨터 앞. 바로 여기서부터 전설이 시작되는데 그 방식이 남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보통 아이들한테 게임이 그냥 즐거운 오락이었다면 상혁에게 게임은 파고들고 연구해야 할 학문 같은 거였습니다. 마치 바둑기사처럼 자기의 모든 플레이를 하나하나 복기하고 분석했어요. 남들이 그냥 감으로 플레이할 때 그는 철저하게 데이터와 논리로 접근했고요. 남들이 화려한 킬 한 번에 환호할 때 그는 미니언 하나 놓치지 않는 타이밍을 계산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바로 거기서 고전파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리그 오브 레전드 한국 서버 랭킹 1위에 이 낯선 아이디가 딱 나타나니까 게임 커뮤니티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얘 누구야? 대체 정체가 뭐야? 난리가 났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정체가 마포고등학교에 다니는 평범한 학생이라는 사실이 알려졌을 때 e스포츠계가 받은 충격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2013년 명문구단 SK텔레콤 T1이 이 숨어있던 고수를 연습생으로 데려옵니다. 근데 이 선수의 실력은 프로들의 상상마저 뛰어넘었어요. 당시 SKT랑 연습 경기를 했던 다른 팀의 베테랑 선수들이 막 이런 불만을 터뜨릴 정도였으니까요. 쟤랑은 진짜 란장 못 해먹겠어요. 미드에 그냥 서 있기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힙니다. 이건 괴물이 나타났다는 신호였죠. 그리고 2013년 4월 6일 드디어 운명의 데뷔전이 열립니다. 상대는 누구였냐? 바로 당대 최고의 미드라이너 앰비션 강찬용 선수. 다들 신인이니까 긴장하겠지 생각했는데 웬걸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플레이를 보여주더니 경기 시작 단 6분 만에 타워 앞에서 앰비션이 반응조차 못할 완벽한 콤보로 솔로킬을 따냅니다. 그 순간 해설진은 비명을 질렀고 관중석은 충격과 환호로 뒤덮였어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신호판이었습니다. 근데요,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같은 해 여름 챔피언스 결승전 스코어 2대2로 팽팽한 상황에서 승패를 가를 마지막 5세트, 바로 여기서
e스포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설의 명장면이 탄생하게 됩니다. 두 팀 미드라이너가 똑같이 제드를 골랐어요. 이른바 미러전이었죠. 경기 후반 페이커의 제드는 체력이 3분의 1도 안 남은 거의 죽기 직전의 상태였어요. 반면에 상대였던 류 선수의 제드는 체력이 100% 쌩쌩했죠. 누가 봐도 이건 그냥 페이커가 죽는 그림이었어요. 무조건. 해설진마저 끝났네요 하던 바로 그 찰나 페이커의 손가락이 정말 보이지 않는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수은 장식 뒤로 상대의 필살기를 풀어버리고 전별로 공격을 피하고 그림자를 막 넘나들면서 역으로 공격을 퍼붓는데 와, 이건 정말 인간의 눈으로는 따라가기 힘든 0.1초 단위의 신들린 컨트롤이었어요. 그 순간 전 세계 모든 중계진이 약속이나 한 듯이 똑같이 소리쳤습니다. What was that? 대체 방금 뭐였냐는 거죠. 허망한 표정의 류 선수,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무표정한 페이커의 얼굴이 딱 교차되는 그 장면. 이 플레이 하나로 페이커는 그냥 잘하는 선수를 넘어서 이해할 수 없는 불가해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전율했고 신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해 가을, 그는 데뷔 첫 해에 세계 정상에 오릅니다. 그런데 우승하고 나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 반응이 또 모두를 놀라게 했어요. 너무나 담담하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좀 거만한 거 아니야?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건 오만이 아니라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노력에서 나온 자기 자신에 대한 완벽한 확신이었습니다. 그 뒤로 2015년, 2016년 페이커와 그의 팀 SKT-T1은 정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절대 왕조를 세우면서 불사대마왕이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영웅의 이야기에는 반드시 시련이 찾아오잖아요.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의 시대에도 서서히 어두운 그림자가 들이오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월드 챔피언십 결승전 중국 베이징이었죠. 팀이 0대3으로 너무나 무기력하게 무너졌고 경기가 끝난 뒤에 페이커는 자리에서 일어나질 못했어요. 모니터에 얼굴을 파먹고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 그 모습. 늘 기계처럼 냉철했던 왕의 눈물은 전 세계 팬들의 마음을 정말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다들 느꼈을 거예요. 페이커도 로봇이 아니라 우리처럼 피와 눈물을 가진 인간이었구나. 그리고 바로 다음 해인 2018년은 그에게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팀 성적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는 주전 경쟁에서 밀려서 벤치를 지켜야만 했어요. 세상의 평가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제 페이커 시대는 끝났다. 하물간 퇴물이다. 온갖 조롱과 비난이 그를 향해서 그야말로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보통 선수 같았으면요, 멘탈이 그냥 바스러져서 은퇴를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페이커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묵했어요. 남을 탓하거나 억울하다고 하지도 않았죠. 대신에 그는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페이커가 다른 모든 위대한 선수들과도 근본적으로 다른 점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멘탈이 정말 산산조각 날 수 있는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 그는 독서와 명상을 통해서 자기 내면을 단련하기 시작했습니다. 플라톤의 국가를 읽으면서 자아를 성찰하고 이기적 유전자 같은 책을 읽으면서 생명의 본질을 탐구하고 뇌과학 책을 읽으면서 스스로의 감정을 컨트롤하는 법을 익혔어요. 자신을 향한 비난을 오히려 성장을 위한 자양분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런데 경기장 밖에서는 더 엄청난 유혹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한 구단에서 연봉으로 245억 원을 제시했고 북미의 한 구단은 아예 백지수표를 내밀었어요. 원하는 금액을 그냥 직접 적으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가시나요? 실제로 수많은 스타 선수들이 그런 거액의 제안을 받고 해외로 떠났지만 페이커의 대답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NO! 그는 단호하게 한국에 남았습니다. 그 이유를 묻는 사람들한테 그는 이렇게 대답했죠. 돈보다는 한국의 팬들 그리고 우리 팀의 가치가 더 중요합니다. 그는 245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 대신에 팬들과의 의리 그리고 한국 e스포츠의 자존심을 선택한 겁니다. 자, 이제 시간을 2023년으로 한번 점프해 볼게요. 한국에서 월드 챔피언십이 열렸는데 4강에 올라온 한국팀은 T1 딱 하나뿐이었어요. 나머지 세 팀은 전부 막강한 중국 팀들이었죠.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페이커는 카메라를 보면서 조용하지만 아주 단호하게 마치 예언과도 같은 한마디를 남깁니다. 모든 길은 저를 통합니다. 그는 이제 명실상부 팀의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큰 경기를 앞두고 잔뜩 긴장한 어린 동생들한테 이렇게 말해줬다고 해요. 괜찮아. 3대 0으로 져도 좋으니까 그냥 우리 웃으면서 즐겁게 하자. 이 한마디가 팀에 마법을 걸었습니다. 압박감에서 완전히 벗어난 T1은 기적처럼 중국 팀들을 차례로 격파하고 무려 7년 만에 다시 한번 세계 정상에 섰습니다. 그의 4번째 우승. 불가능이 현실이 되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페이커의 영향력은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갑니다.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로부터 특별한 예우를 받고 숙명의 라이벌인 중국 팬들조차 그를 불사대마 왕이라고 부르면서 존경을 표하죠. 이제는 국경을 넘어서 상대가 페이커라면 질 수도 있지, 이 말이 그냥 공공연한 사실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위상은 공식적인 인정으로까지 이어집니다. 2024년 그는 e스포츠 전설의 전당 최초의 헌액자가 되었고 2026년에는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체육훈장 최고 등급인 청룡장을 받게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김연아, 손흥민 선수 같은 국민적인 영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거예요. e스포츠가 드디어 정식 스포츠로 인정받은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페이커의 이야기가 왜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깊은 울림을 주는 걸까요? 그는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 가장 겸손했고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졌을 때 가장 치열하게 자기 자신을 단련했습니다. 수백억 원의 유혹 앞에서도 의리를 지켰고 패배했을 땐 오직 자신의 부족함만을 탓했죠. 그의 삶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편법 쓰지 않고 묵묵히 올바른 길을 걸어도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여전히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우리는 지금 한 시대에 살아있는 전설과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상역이라는 그 칭호는 그가 걸어온 고독하고도 찬란했던 길에 우리가 보낼 수 있는 가장 짧고도 강력한 헌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모든 길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통하는 법이니까요. 여러분의 길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